5월 2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성급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양승원이 태면 실격 당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이 강자들 좀 무덤으로 편성이 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매회차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번 회차도 강자들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13라운드에 박진영이 출전하고 있죠. 15라운드는 성락송하고 최종군이 뭉치게 된다면 정종진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면서, 14라운드는 황승호가 유리한데 아무래도 후차권에서 변수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도 SS반 인천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황인혁, 손재영, 신우섭이 후미권에서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성급 안정감 있는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변수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특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특성급은 4일간의 경륜으로 인해서 금요경주는 독립대진 방식입니다. 월요일이 결승전, 토요일이 예선전이 펼쳐진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알람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올란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시우, 양승원, 손재영, 김옥철,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우, 양승원, 손재영, 김옥철,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박성현하고 김시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성현이 힘을 썼습니다만 김시우가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재영, 김옥철, 석혜연, 노형균, 박용범, 안창진, 황승호, 정하늘, 김동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경주를 이끌어 나가고 훈련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손정의 선행을 3코너 젖히기로 김옥철이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박용범은 젖히다가 밀려났었고, 노영균하고 정하늘은 차신 두고 출발해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탁기, 왕지연, 최동현, 정재원, 정종진, 인치환, 공태민, 유태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긴대를 이끌어 나갔었던 한탁기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차신 이상 차이를 두고 출발한 정종진은 반바퀴 지점에서 대열 홈이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림, 박진영, 공민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림이 주드로 발에 나갔습니다만 박진영이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시후, 양승원, 손재영, 김옥철,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2주 전 양승원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결국 실격 처리 당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팬들에게 질타를 받았었던 양승원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는 너무나 좀 무기력한 경주 펼쳐 나갔었던 양승원 아무래도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양승원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수철이 힘을 쓰고 박진영하고 유성철이 경주 흘러가게 된다면 정하늘이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설팀 선수들 상당히 좀 고전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하늘만 유독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초대 초반 시속 끊어내고 있는 만큼 정하늘이 힘을 쓰고 양승원이 몰고 안창진하고 정재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양승원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양승원하고 정하늘의 동반 입장 속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박진영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하늘이 나오는 시점에서 박진영이 받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창진, 정혜민, 정재원 밀어내는 작전, 박진영의 홈미권 마크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수 있는 만큼 양승원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하늘의 선행을 적극 활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제기랑 발에 나가야죠. 편성은 쉽습니다. 양승원하고 정하늘의 동반 입장 쪽에 끌어먹게 나설 수 있는 박진영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하늘이 힘을 쓰고 양승원, 안창진, 정지훈으로 경주가 흘러갔을 때 배수철이 긁어버리게 된다면 박진영과 유성철이 막혀 나가면서 몸싸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늘이 또다시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양승원이 또 힘든 견제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이 배수철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수철도 선행감 괜찮아요.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대 한 중초반 시속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영이 철저하게 배수철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하늘이 힘든 견제 된다면 양승원까지 힘든 견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안창진이 후미권 날라오거나 정지현이 쫓아 나서는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박진영을 중심으로 배수철, 그다음에 안창진, 정지현을 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늘이 넘어서지 못하면 양승원 또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진영 중심으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수철, 안창진, 정지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금일은 양승원이 직접 정하늘을 달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 쫓아 나서는 견주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창진이 양승원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진영이 빼앗지 못하고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주 전 태만 실격으로 인해서 반성 많이 했을 양승원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최근 들어서 득점 많이 높아진 황승호 잘만 점수 관리하면 SS반도 노려볼 수 있는 황승호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가 이번 회차도 수성팀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옥철이 힘을 쓰고 황승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공팀이라고 박용범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옥철 앞서서 노용균이 한 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옥철이 반 바퀴 힘을 쓰게 된다면 황승호가 김옥철 활동에 나가면서 짧은 작전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이 좀 더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공태민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황승호 뒷자리 확실하게 꽤 차는 견주 가능한 상황이란 점, 황승호도 공태민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직선 취 대결이라고 한다면 공태민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승호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과거 김포팀의 협공한 동반 입장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승호하고 김옥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철저하게 김옥철 활에 나가면서 황승호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황승호하고 김옥철의 동반 입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노영균이 힘을 쓰고 황승호가 김옥철을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공태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태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옥철을 상대로 공태민이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공태민하고 박용범이에요. 공태민하고 김옥철 정도는 충분히 황승호가 빠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 인정하고 공태민, 김옥철 중에서는 아무래도 공태민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용범이 발주 대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취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인지도에서 밀려나면서 큰 경기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박용범이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
얼마만큼은 확실하게 황승호 뒷자리 꽤 차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박용범의 후미 노리는 작전은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가 요즘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승호 인정하고 김옥철과 공태민 중에서는 공태민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정종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죠. 석현의 선행 활에 나가고 민성기를 뒤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석현이 힘을 쓰고 정종진의 민성기라든지 민성기가 앞서는 자리 잡고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종진 뒷자리는 성락성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종진 입장에서는 성락성을 바로 뒤에다 붙이기보다는 민성기를 뒤에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혹은 민성기를 앞에다 두고 정종진, 석현 순으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현이 막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석현으로 활이 나가는 정종진의 직선 취입발을 아무래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감만 괜찮다면 정종진, 석현 철저하게 활이 나가는, 오히려 석현을 직접 챙겨 나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정종진과 석현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타종전으로 정종진의 뒷자리를 성락성이 꽤 차는 견주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락성도 최종군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정종진 타도 외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종진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펼쳐 나갈 수 있죠. 힘을 써도 10초대 후반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종진하고 성락성하고 최종군의 협공이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진하고 석현의 동반 입상, 석현이 힘을 쓰고 버텨내는 정종진과 석현의 동반 입상, 후미권 꽤 차는 성락성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뭐 정종진이 석현, 민성기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석현을 달고 때렸는데 석현이 털리면 성락성 최종군도 이어지는 삼복승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정종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자칫 정종진이 성락송하고 최종군의 협공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석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성락송과 석현이죠. 성락송하고 최종군 정도는 좀 정종진이 빠졌을 때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힘을 써도 버텨낼 수 있는 정종진이라는 점에서 석현과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잘만 하면 민성기도 3차권 진입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현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종진의 직선 취발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라운드, 아무래도 인천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인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재영 활에 나가면서 황인혁을 뒤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힘을 쓰고 인천 황인혁 신은섭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이 과연 얼마만큼 앞선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인천도 황인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하고 황인혁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손정이 힘을 쓰고 인천이 물고서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천하고 손정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인천하고 손정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황인혁도 결코 쉽게 만만치 않은 상황의 경주를 앉으면서 오히려 손재용이 힘을 쓰고 인천 여기에 황인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희속이 안 나온다면 황인혁도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황인혁이 가면 신은섭은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신은섭도 직전차 결승전에서 고점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황인혁의 뒷자리 얼마든지 마크 가능해요. 황인혁과 신은섭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손정의 선행을 황인혁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인혁하고 신은섭입니다. 황인혁하고 손재훈 정도는 인천이 빠졌을 때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충분히 황인혁도 인천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저력 있는 선수를 안점해서 황인혁과 신은섭,
황인혁과 손재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싸워봐야 좋을 일 없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본입니다. 손재영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뭐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은섭이 황인혁 뒷자리를 꿰차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SS반 인천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황인혁도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결승 진출이 달려 있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대전 방식이기 때문에 타협해 나가게 된다면 인천하고 황인혁 나눠 먹을 가능성, 동반 입상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긴 합니다만 13라운드에 박진영, 15라운드에 성락송과 최정훈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